예, 저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김동원 교수입니다. 전공 과목은 스마트 장래 마케팅 그리고 스마트 엔딩 과정 책임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 학교에 재직하기 전에는 그 상조회사 그리고 공공장사시설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어떻게 고독사의 원인을 우선 살펴보자면은 우선 저 고독사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이유로 사회와 또는 주위와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지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그리고 발견되는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의 어떤 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우선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를 보자면은 경제적 원인, 그리고 사회적 고립, 세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우선 경제적 원인으로는 20대 또는 30대, 50대 중장년층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특히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직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실직자가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재취업에 성공한 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소위 쓰리드라고 표현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됐던 거죠. 물론 이제 그분들의 업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노가다라든지 또는 생산직이라든지 또는 그 택배, 배달 이런 업무를 말하고 있겠죠.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병이라든지 질병을 얻게 됐을 때 상황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 병원비라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런 경제적인 원인, 생활고에 의해서 고독사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맺어 나갑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많은 업무적 스트레스 거기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서 본인이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짧으면은 빨리 끝나겠지만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결국 홀로 외톨이가 되고 고독사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20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지내다가 하나둘씩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각자의 일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친구는 자연히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결국 고독사에 또 가까워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제도라는 것이 강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경제권까지 좌지우지해야 한다. 즉,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어떤 막중한 중압감,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 집안의 청년, 아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중에 누군가는 홀로서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가장이 될 수가 있고 또는 그 집안의 아들,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서기를 하다가 고독사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선 결론적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개인주의의 팽배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주위에 한 분의 이제 어떤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무용고자분이었습니다. 예전에 공공시설에 근무할 당시에 무용고자분 고독사 관련된 장려물을 진행을 했었는데, 날짜를 잡고 이제 장례를 진행하기로 된 한 날짜가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연세는 60이 조금 넘었을까요? 웬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누구누구 계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보름 전에 여기 들어오셨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화장 진행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몇 시에 화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잠시 얼굴을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실례지만 저 어떻게 되시죠? 하니까 따님이랍니다.
연락이 갔을 건데 연락 못 받으셨나요? 라니까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뭐 따님이라는데 마지막 얼굴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네, 잠시 그 관문을 열고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성분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한 아버님인데 그동안 연락이 서로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솔직히 연고자를 찾는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신 인수 거부 표시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게 체면치레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과연 더 이상 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개인주의의 팽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체면치레가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이 나라 청년분들이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겪고 지나가고 있는데 특히 청년분들이 이제 고독사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 이게 좀 뭔가 사회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일자리 또는 전문 지식 이런 기술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제도적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선 저 학교에서는 그들에게 이제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해주는 그런 교육도 더불어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교육들이 일시적으로 될 게 아니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폭넓게 준비되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필요하고 또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무료로 국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지원금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례로 저희 학교에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전문대 과정은 4학기 동안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는 반면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3학기 하고 졸업을 하는데 3학기 동안 국가 장학금이 전액 지원되고 그리고 1학기, 2학기 때는 생활비까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학기하고 졸업하고 계약한 업체에 바로 취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 다닐 동안 학업을 진행하는 동안 따로 비용이 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그런 학과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